네, 지금 대선 전국의 때 아닌 멸공 논쟁이 등장했습니다. 멸공, 공산당을 없애자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멸공, 승공 이런 거 잘 안 써요. 괴뢰군도 잘 안 쓰는 것처럼. 그런데 느닷없이 멸공 논란이 등장했는데 정기남 대변인이 흐름을 쫙 깨고 계시니까 예. 지금 이 멸공 논란이 왜 이렇게 지금 확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6일이죠. 예. 6일 그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지 예. 않습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소위 그 조선일보에 올라와 있는 대중 4대 외교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예. 그 기사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사진도 나온 기사인데 그 기사를 캡처해 가지고 이제 화면에다 올리고 예. 본인의 이제 그 SNS에다 올리면서 멸공, 뭐 또 승공 통일, 방공 방첩 뭐 이런 데 해시태그를 단 거예요. 그것이 시발이 됐던 거죠. 그 이제 소위 이른바 그 뭐 정영진 그 부회장의 생각이 뭐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1월 6일이라고 그랬나요? 네네네. 그 전에 5일 날 또 올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숙취 해소제 사진하고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라고 하면서 멸공 해시태그를 붙였대요. 네네네네네. 그 전날이군요, 그게. 그러면은 잠깐만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네네. 이게 촉발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니까. 근데 정영진 부회장이 멸공 붙이는데 그 전에도 뭐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 전에도 이제 왜 그러면 정영진 부회장이 실제 무슨 뭐 반공주의자냐 예. 뭐 이런 얘기도 뭐 이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만 예. 그 중국 시장에서 이마트가 완전히 이제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이유로 벌써 5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반감 뭐 이런 것들을 표출한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게 분석이 있었었죠. 아무튼 중국은 좀 중국에 대해서는 안 좋은 마음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물론 그러나 그것이 뭐 한중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 뭐 사드 문제라든가 그런 이슈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 그랬는데. 과정에 이제 이마트도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갖는 반감이라든지 뭐 불만이야 뭐 이해가 되지요. 예. 그러나 이것을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그걸 올렸더니 네. 그 이어서 조국 이제 전 장관이 이제 이걸 뭐라고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밀배놀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면서 무슨 시대착오적인 무슨 색깔론을 조장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고 나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주말에 음. 무슨 행보를 기획하면서 그 이마트를 갑니다. 예. 이마트 가가지고 하필이면 이마트를 그렇죠. 예. 누가 봐도 뭐랄까 그런 어떤 정용진 회장의 생각에 꼭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져서 네. 그걸 뭐 이른바 이제 그래서 언론들이 이후에는 뭐 멸공 챌린지냐 뭐 예. 그 캠페인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그 이마트에 가서 공교롭게 또 이 직접 반찬을 좀 구매하는데 예. 뭐 달걀, 뭐 파, 멸치, 음. 콩을 샀다 그래가지고 그게 멸공의 의미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로 어떻게 보면 확산되는 달걀 파도 의미가 있잖아요. 달걀파는 이제 그 이후 해석이 붙었죠. 예. 그게 이제 이른바 그 달이 되게 이제 문 해가지고 문재인을 의미하는 달림. 달림 뭐 이런 게 있고 파는 이제 문파 할 때 아. 파. 그래서 문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달파 하고 이어서 멸공 아하. 이렇게 이어지니까 결국은 문바의 이게 파일 수도 있고 멸공하고 대꾸를 이룬다면 달을 부순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이게 멸공을 이슈하는데 더 나아가서 아하. 문재인 심판과 연결짓는 캠페인에 동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낳게 된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확산하기 시작한 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산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나경원 전 의원도 가서 멸치 뭐 이런 거 또 저것도 샀네. 자유시간 초콜릿이죠 이게. 그러니까 공산당이 싫어요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을 텐데 멸공 자유. 김현주 상금 부대변인 이거 지난번에 저 국민의힘 토론 배틀로 뽑힌 임백천 씨 그렇습니다. 부인이죠. 네. 여기도 장을 보는 사진 올리면서 달파 멸콩. 여기 이제 김진태 전 의원도 다 같이 멸공 캠페인 어떨까요?
듣는 멸치 기분이 어떨까 궁금한데. 이제 그 댓글 중에는 해피리면 그 멸치가 여수 멸치냐 뭐 이런 얘기도 아하. 있어요. 근데 그런 이런저런 어떤 이렇게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저는 좀 주말 내내요 좀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좀 씁쓸한 맛도 있고. 웃고 지나갈 일을 키운 정치권이 문제일 수도 있죠. 자, 김경진 의원 먼저 네. 그러면 몇 가지 짚어봅시다. 네. 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마트에 가서 달걀, 파, 멸치, 콩을 네. 산 것은 맞습니까? 맞죠? 예. 근데 추가로 통조림도 좀 샀고요. 라면도 좀 샀고. 통조림은 통일일까? 라면은 뭘까요? 아, 근데 일단 보니까 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쪽 저쪽에 정치인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최소한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별 뜻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이마트 가서 뭐 계란, 파, 그다음에 뭐 달걀, 그다음에 뭐 멸치, 예. 그다음 콩 뭐 이런 거 샀고 라면.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원래 이제 뭐 먹는 것에 진심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먹는 것 쪽으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예. 보면 또 뭣도 맛있게 잘 먹더만. 네, 네. 근데 혹시 윤석열 후보가 그거 사서 어디 인스타에 올렸나요? 인스타에 올렸죠. 그래가지고 혹시 해시태그도 여기도 달파 멸콩 썼나요? 그렇죠. 이제 아하. 이제 그렇죠. 뭐 계란이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달걀이라고 써가지고. 아, 근데 원래는 달걀이 표준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계란을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럼 자막을 항상 달걀로 넣어요. 하긴 계란은 한자 용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 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마트 가서 장 보고 달걀, 파, 멸치, 콩 쓴 것은 해시태그를 그렇게 올리니까 전혀 상관없이 올린 네,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그랬을까? 아니 당근 그랬죠. 어. 네. 근데 이게 김경진 단장이 좀 핵심에 못 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핵심이 못 간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은 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백운기 앵커께서도 불러도 주시고. 근데 그거를 입털기 좋아하는 김우겸 대변인이 네. 굳이 조어를 해가지고 예. 달걀 할 때 달은 그 문재인의 달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 네, 내피셜로 이걸 다 했어요. 다 파는 어쨌든 그게 파괴할 때 사실은 파괴할 때 파자하고 우리가 먹는 양파할 때 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에이, 뭐 멸공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니까 멸공도 아니고 멸콩이에요. 예, 멸치콩은 멸치콩을 가지고 그래서 문재인을 깨트리고 무슨 뭐 멸공이다 멸콩이 아니고 소리는 멸콩이지만 이게 진실의 마음속에 내면의 의미는 멸공이다. 뭐 이렇게 김우겸 의원께서 굳이 해석을 해주니까 이쪽에 나경원 의원이나 또 정현주 대변인이 김현주 대변인이 그 물결에 이 김우겸 대변인의 말의 물결에 그냥 그대로 몸을 싣고 아 그래 그럼 나도 멸치하고 콩 나도 멸치하고 콩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 이 참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인스타그램 상에서 웃고 즐기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키운 측면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괜찮은 건지 그걸 한번 좀 짚어보고 또 하나는 이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되면 대기업의 특정 후보 지지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양 진영으로 막 나눠가지고 뭐 분명히 그러면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반대하는 쪽에서 또 비슷한 걸 또 사가지고 또 조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바람직한가? 또 하나는 멸공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일 텐데 한중 관계에 쓸데없는 논란을 자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어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특보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 지금 멸공이 이제 멸공에서 공이 중국의 공산당을 지칭한다고 가령 우리가 이제 전제를 했을 때 사실은 웃고 즐기는 문제지만 나경원 의원이나 김현주 대변인이나 또는 김우겸 의원이 참전을 한 데는 시대적인 문제 의식이 분명히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머 코드 속에. 이게 중국이 최근에 20년 동안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국이 지금 꿀단지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여러 지금 생산에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인데 그 공장이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원부자재를 우리가 중국에다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1년에 지금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꿀단지인데 그 꿀단지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말을 못 하잖아요. 예. 사실은 근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최근에 10년 동안 중국이 경제적으로 커나가면서 전 세계에 너무 거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가령 태국의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같은 경우 수입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역 제재 해버리면서 굉장히 태국하고 무역 마찰이 생겼고 지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16개 국가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동아시아의 16개 국가 전부가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어도 분쟁이 있잖아요. 예. 필리핀, 뭐 버마, 이 중국하고 이게 한판 안 붙고 있는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은 국가가 단 한 국가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힘과 패권을 가지고 이제는 몰아붙이고 있는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미국도 본질적으로 세계 경찰로서 힘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 시스템 어느 정도 드높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이게 힘의 패권으로 밀어붙이지만 그 안에 어느 정도 질서와 원칙이 있는데 중국은 최근에 돈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돈을 기반으로 한 패권으로 밀어붙이긴 하는데 전 세계를 질서도 없이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이 생산 공장에서 거기서 얻어내는 베네핏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중국의 거친 외교적 행태 때문에 너무 피곤한 게 있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 중국에서 돈까지 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급격하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심지어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는데 아침 식사도 못해서 중국에 있는 만두 가게에서 그냥 대통령하고 수행원 몇 명이서 그냥 아침에 만두로 아침 때우는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논란으로도 확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친미 반중입니까? 반중은 아니죠. 근데 최소한 지금 어느 시점부터 중국의 무게중심 외교의 무게중심추가 너무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를 최소한 균형 잡게 회복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지금 멸공 얘기에 가담하고 아까 뭐 참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또 하나는 그 전에 윤석열 후보가 뭐 중국 관련해서 약간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적도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거친 외교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였죠. 뭐 그렇게 점잖게 표현하는데 네. 뭔가 좀 논란이 된 게다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되면 네.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네.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럴 그런 수도 우려도 있죠, 약간은.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외교 관계, 전통적인 국방 안보 관계를 더욱 중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할 말은 하겠다. 네. 중국에 네, 대해서도. 그러면 중국하고 관계는 상대적으로 지금의 문재인 정부보다는 조금 불편해질 소지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있죠. 멸치가 간단한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예, 얘기가 정기남 있는 거예요. 대변인 네.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좀 광고 들을 시간이 그런가요? 돼서 네,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나갈 동안에 네. 생각을 좀 다듬으시고. 예. 자, 대선 전국에 지금 터져 나온 멸공 논란 짚어보고 있는데요. 멸치하고 콩이 논란의 주범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멸공 논란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게 문제가 없을까 생각해 보고 있는데 앞부분에 이제 김경진 단장이 국제정세 특히 한중 관계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 멸공 논란 크게 손해 볼 것 없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떠올랐는데 정기남 대변인 그 중국 관련 논란됐던 발언이 청년들 그렇습니다. 그 얘기였죠.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국 싫어한다. 예. 중국도 뭐 중국 청년들도 그렇다고 하더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과 없이 이제 발언함으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실제로요.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반중 정서라든지 그 우리 국민들이 갖는 감정은 뭐 내가 갖겠다는데 그걸 뭐라고 탓할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보수층의 또 뭐랄까 밑에 깔려 있는 반중 정서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끌어올리고
그다음 우리가 미중 간의 어떤 그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은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의 동맹 국가라고 한다면 중국은 최대의 또 교역 국가란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를 할 거냐, 바람직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거냐는 데에서 굉장히 외교적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고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보수 세력이랄까 특정 계층이랄까 이런 사람들에게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하다 보면 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쓸어 담을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정용진 부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총수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또 재벌도 지금 국민의 사랑을 바탕으로 오늘날 위치에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을 즉자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사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공인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통합이라든가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칫 잘못하면 신세계 이마트 불매운동이라도 하겠다. 특정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 일이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문제는요. 지금 이런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정용진 부회장이 보여준 행동이 또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뭐 했는데 내 본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들어가면 좋은데 오늘 그제 뭐 오늘인가 어젠가 나온 거 보니까 노빠꾸 이렇게 또 올렸더라고요. 노빠꾸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네네. 계속 가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뭐지? 정용진 부회장이 단순히 중국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멸콩 반찬 사는데 동참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가?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특정 후보 지지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용진 부회장이 별로 이재명 후보한테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을 법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신년 인사회 했잖아요. 네. 재계 10위까지 초청을 했는데 신세계가 재계 10위인데 정용진 부회장을 안 불렀대요. 네. 그래서 좀 기분도 안 좋았을 것도 같고. 뭐 그런 기분이 뭐 상했다도 재벌들이라는 게 되게 순위에 굉장히 예민해하고 하는데 왜 그런 뭐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더 제가 뭐 특별히 확인할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사회 지도층 인사 공인의 위치에 있다라면은 무슨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차별 예를 들면 그것이 뭐 국내로 보면은 어떤 뭐 청년층일 수도 있고 또 뭐 노년층 이게 세대를 가른다든지 또는 국가를 예를 들면 차별한다든지 또는 뭐 혐오 감정, 또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 감정을 이용한다든지 멸공이라는 게 또 공산권 국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사고 인식 자체를 그대로 노출한다는 것은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 또는 온라인상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을요 사실상 일배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재벌 일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떤 공인의 위치를 망각한다면 국민적 어떤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무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재벌 오너가 정치에 관여를 하려고 한다. 이건 비판받아서 마땅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최소한 중국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최근 10년 동안 중국이 전 세계의 우환거리와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와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들. 그다음에 아시아 이 아까 16개 국가와 국경 분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사실. 그다음에 1대1로 건설을 하면서 후진국 아프리카라든지 또 아시아 국가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돈 투자해 놓고 사실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 해당 국가에서 정상적인 변제 절차를 못 베풀면 그 국가의 일부를 뭐 100년조차 그러니까 과거에 서양의 식민지 국가들이 사실은 특정 국가를 점령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 그대로 패턴을 지금 현재 중국이 전 세계의 저개발 국가를 상대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이 사실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많은 어떤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감사한 좋은 꿀단지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전 세계적인 우환거리가 있고 그 와중 속에서 우리도 또 구체적인 현안 몇 가지 현안에서는
중국이 뺨을 때렸을 때 정말 이걸 막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정치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이번 기회에 조금은 좀 짚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또 일방적인 친중 노선이라든지 저자세 외교라든지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실제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계심과 또 우리가 어떻든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동의해요. 그러나 그 접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중 정서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선거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문제를 끌어들이는 순간 오히려 굉장히 문제를 풀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기자에게. 지금 멸공 챌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 이렇게 뭐 사고 그러는데 용어가 멸공이 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젊은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는 취지와는 반대로 갈 수 있다.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인식 김경진 단장 근데 참 김경진 단장 이준석 대표하고는 뭐 좀 화해했어요? 제가 화해할 건 없죠. 왜 그 전에 그만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제 순간에 이제 제가 판단하는 정세적인 판단이었던 거고요. 어쨌든 저로서는 윤석열의 참모니까 제 대장인 윤석열이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가겠다, 화해하겠다, 대선 끝날 때까지 하겠다라고 했으면 저로서는 대장 뜻을 따라야죠. 그리고 사실은 네. 김경진 특보 같은 역할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박정하 특보 같은 사람 역할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국합 배드갑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 노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멸공 챌린지에 대한 인식은 이준석 대표 생각을 좀 배워야죠. 이를테면 지금 그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도 그렇고 우리 보수층 내부에도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최소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청년층의 문제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갖는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다 치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방식 자체가 적극적인 사회 정책이나 공약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예. 말 그대로 아까 했던 차별의식이라든가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방식은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죠. 멸공 논란은 일부에서 끝냅시다. 1분 남았으니까 일- 김경진 일분- 특보 예. 얘기하고. 근데 예. 재밌는 게 민주당이 이번 대선은 한일전이다. 라고 지난번 대선을 치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난 대선 예, 아, 지난 대선 예,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한일전이다라고 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얘기를 했던 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그렇게 단순히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서는 멸치하고 콩이 갑자기 멸공 또 멸공이 중국 공산당까지 생각이 이어지면서 희한하게 지금 또 다른 흐름으로 지금 가게 됐었는데 이번 대선은 한중전으로 지금 치르자는 겁니까? 2022년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일본의 문제점, 일본과 관계의 문제점, 중국과 관계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걸 굉장히 세련된 외교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대선에서 이게 너무 적나라한 방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저도 적합치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무슨 친일파 논쟁이라든지 반중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 논의된다는 그래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멸치가 니네 하품할 민주당이 먼저 일입니다. 멸치가 하품할 일이에요.